네, 화이트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문화로 K를 읽다 목요일 순서입니다. 자, 미국의 CNN 방송에서 지난 22일이었죠. MBTI 테스트가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자, 왜 유독 한국에서 MBTI가 이렇게 인기인지, 그리고 CNN에서 왜 이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CNN 보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CNN에서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의 MBTI 열풍을 우려하고 있는 건지요? 네, 일단 뭐 MBTI 열풍에 대해서는 뭐 CNN 보도 이전에도 뭐 네. 국내 매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CNN에서 초점을 맞췄던 것은 이 데이트 상대자를 찾을 때도 물어보는 게 MBTI를 물어본다는 거죠. 예. 뭐 그래서 예전에는 취미가 뭐냐, 뭐 어디 사냐, 학교는 어디 나오셨냐, 뭐 네. 어떤 경우에는 혈액형을 묻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 바로 뭐 ENTP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다 알고 다 각자 무슨 신분증처럼 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아이디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상황이 되니까 거의 뭐 인사말이고 당연한 관례인 것처럼 이제 트렌드 현상이 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CNN에서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한 것은 그 배우자가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반려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MBTI 하나만 물어보고 선택을 하느냐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균합이 안 맞기 때문에 배제를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진정한 자기의 또 소울메이트를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네. 배제에 대한 우려, 기회의 박탈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도를 했고, 네. 또 여기에 관련된 이제 각계 전문가들의 우려, 뭐 분석, 이유 이런 것들이 곁들여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 MBTI가 인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실수를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일종의 그 불안감 같은 것 때문이라는 건데, 젊은 세대가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죠? 일단 두 가지 점을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소속감? 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예. 이제 일종의 위로를 삼거나 아니면 예. 그 어떤 우리 옛말의 유유상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은 그거 유형의 예. 상대를 찾겠다. 비슷한 어떤 예. 취향이 맞는 그런 걸 이제 뭐 물어본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MBTI를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예. 객관성이 확보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건데, 이 소속감의 불안전성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더욱더 심화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면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좀 MBTI를 접근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그냥 종이에 써가지고 일일이 이 마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쉽게 접근하기 이제 쉽은 측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아까 좀 언급하셨던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인터뷰 기사도 실렸지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예. 만나기 싫다. 그렇죠. 예. 올해 뭐 심지어는 투자하기 싫다 이런 단어까지도 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인간관계들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지적도 있던 것인데, 어쨌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세대나 분명히 있었지만은 지금 코로나19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되게 인싸, 아싸 이런 단어도 사실 소속감에 대한 네.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21세기에도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수단이 등장했다는 것이 바로 MBTI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하고 맞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 낭비, 또 감정 낭비하기 싫다 그런 얘기죠. 싫다. 네. 예. 자, 근데 이 MBTI가 진짜 그러면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냐, 이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원래 MBTI는 1940년대에 유형의 성격 유형에 따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애초에 네. 의도는 여성들한테 일자리를 찾아주려고 분류를 한 다음에 이런 특징이 있는 분들은 이런 직종에 맞겠다라고 네. 해서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격하고는 거리가
먼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외향성, 내향성, 감각과 직관, 예, 사고와 감정, 그리고 판단과 인식 이렇게 짝으로 묶이게 되고 4개, 예. 4개니까 16가지의 유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사고와 감정이 맞물리는 것인지 예. 판단과 인식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서 대척점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예.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부당한 이항 선택을 강요한다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너무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네.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몇 %로 되면은 사고형이고 감정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기준이 없고 그냥 자기가 기입을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입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질문항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이 이제 심리학계에서는 훨씬 더 치밀한 그런 네. 이제 검사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MBTI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 점인데 하나는 신뢰성의 문제인데 계속 체킹을 하고 테스트를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비율이 MBTI는 55에서 6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가 아니고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약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상향을 좀 원하는 것도 섞여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타당성 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타당하냐라는 점인데 문제는 최근에 이게 한국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일부 구인 사이트나 기업에서 MBTI 그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사 지원을 할 때 사람을 채용하는데 MBTI를 본다는 얘기네요. 이제 그걸 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특히 편견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외향성에 해당되는 것이 E거든요. 그다음에 내향성에 하는 것이 I예요. 예. 근데 대부분 보면은 E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응시자들이 그걸 조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가 기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정부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MBTI를 얼마나 인사 채용 과정에서 적용하는지 그랬더니 한 이제 3%에 해당되는 기업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3%. 실제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네, 많지는 않은데 이제 적용한 점이 있지만은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인사 담당자한테 실제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떤 점을 중요시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업무 적합성을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MBTI를 실제로 많이 적용하고 있지 않고 또 전문가들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현재 경고를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참 이게 참 그렇다면 뭐 취업에 유리한 MBTI 유형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외향성에 대한 편견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외향적인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도 잘 처리할 것 같고 관계도 잘 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최근에 심리학계 실험이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향적인 사람의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실수. 이제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런데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꼼꼼하고 그렇죠. 사전에 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 시나리오를 꼼꼼하게 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결국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상호 보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좀 비슷한 사람끼리 또 맞는 사람끼리 하게 되면은 오히려 상호 보완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자 성향이 굉장히 좀 다를수록 오히려 조직 전체 관점에서는 업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굴러간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오히려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갖는 것이 올바른 기업인 것이지 MBTI에 휘둘리는 기업은 오히려 좀 문제가 있는 기업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너무 시류에 영합하는 투자사나 기업일수록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또 연구 결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트렌드를 이 기업 인사 채용에 반영하는 혹은 마케팅에 반영하는 기업은 좀 약간 의구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저 관상을 보고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는 뭐 듣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이제 사주 보겠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뭐 혈액형 성격 같은 경우도 10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유명한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좀 신화가 깨졌는데 한 페루의 마을에 전체 부족민들이 다 O형이었어요. 근데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 혈액형 성격학이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불안한 의식이 가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자기가 누구이고 정체성이 예. 무엇이며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프라나 체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예. 자구책으로 MBTI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예. 그들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소속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젊은 층에 인기를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깻잎 논쟁 시리즈였잖아요. 근데 이제 MBTI 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논쟁 시리즈가 인기를 끈 이유가 소통에 대한 열망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깻잎 논쟁은 이제 노사연 씨하고 이무송 씨가 2019년에 여행에서 나와서 이제 화제가 됐던 건데 이무송 씨가 평소에 매너가 좋기로 유명한데 아는 지인의 깻잎을 이렇게 떼줬어요. 예, 예, 그랬더니 예. 노사연 씨가 발끈한 거죠. 예. 아니 왜 나의 깻잎이 아니고 아는 사람 왜 깻잎을 내주냐. 예. 이게 사실은 논쟁이 붙어져가지고 깻잎 논쟁 돼서 다른 쪽에 가서는 또 새우 논쟁도 벌어졌어요. 아는 사람의 새우 찐 새우를 껍질을 벗겨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예. 여러 가지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MBTI 중에 어떤 유형이 더 이제 그걸 잘 떼주고 까주고 어떤 유형은 안 떼주고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붙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회 현상 당연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들을 이끌어냈다. 그런 결국에는 일정 정의 넓은 범위의 소통을 원하는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BTI도 결국 그런 소통을 위한 도구다라는 것을 봤을 때 좀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새로운 소통 도구가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MBTI 우리나라에 뭐 이게 소개된 지는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제 지금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꽤 많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도 해보셨어요? 저는 ENT 무엇입니다. 그래. 왜 하나는 왜 안 그렇지만 밝히세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예. 가물가물합니다. 예, 예. 어쨌든 MBTI에 너무 또 의존하는 그런 모습도 결코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도전하고 실수하는 뭐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거꾸로 젊은이들한테 실수하지 말도록 너무 강하게 예.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젊음의 특권은 사실 많은 시도를 하고 거기서 경험을 얻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를 한 번쯤 또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기성세대에게도 묻습니다. 예, 좀 아픈 부분이기도 해요. 예, 네, 어쨌든 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